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 조합 약간 제주도 이후로. 아, 맞네요. 오늘 이야기는 네.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대선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뭐 이사님, 네. 대선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죠. 아,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거의 뭐 갬블링 느낌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좀 확률 높은 도박? 황노토. 그럼 뭐 대표님은 대선주를 뭐 어떻게 보시나요? 확률 높은 도박보다는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저 먹는 도박이라 생각했어요. 거저 먹는 도박. 왜냐하면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선주를 할 때 이런 사이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이클이 있는 시기였는데 3월 시즌에 나와줬었던 이 대선 사이클은 사실 손익 편에서 눈뜬 장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장님이 매수해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시기가 3월의 대선주였어요. 지금 시즌이 나중에 그냥 눈 뜨고 보면 지지율이랑 관계없이 누가 사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지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확률 높은 도박의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거저 먹는 도박이었죠. 대선주 검색해보면은 누구랑 관련 있는 종목들이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랑 어떻게 엮이고 그런 관계는 대체 누가 찾아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사님 그거 잘 찾아내시거든요. 이사님한테 이사님 그 윤석열 관련 인맥주 좀 찾아주세요. 아니면 이사님한테 뭐 이재명 관련 인맥주 좀 아주 시세 미분출된 거 찾아주세요 하면 리스트업 다 해서 다 보내시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서울대생이 많아요. 서울대, 거기에 이제 법대생도 많아요. 서울대 법대, 그러면 또 연기 동기들도 있을 거고, 네, 연기 동기, 뭐 검찰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같이 했던 직장 동료들도 있을 거고. 네. 초반에 이제 대선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이 대선 주자가 네.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나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는 게 인맥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인맥. 뭐 동생이 있는 삼부토건. 뭐 혈연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이 어느 고향 출신인데 네. 그 회사가 그 고향에 있으니까 네네. 혜택 받을 거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서울대인데 나는 01학번인데 이 사람은 09학번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과 출신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또 엮여서 올라가는. 학연. 그렇죠. 예, 쉽게 학연, 표현해서 지연, 학연, 이런 거 지연. 싹 다 몰아서 인맥주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종목군들을 찾으실 때 다트 까고 막 사회이사 체크하고 지분율 다 체크하면서 누가 엮이나 다 체크하시지 않으시나요? 일단은 뭐 재무제표 이런 데 들어가면은 회사의 뭐 이사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서울대 아니면 무슨 서울대 법대 행정과 어떤 특정한 그 후보랑 맞물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키워드가. 혈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하세요? 혈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체크하기가 조금 어렵죠.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파평윤씨 때문에 엮여가지고 그게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 예전부터 뭐 윤석열 하면은 서연탄 메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 얘는 윤석열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일단 그 정도까지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소록수가 움직였는데 윤석열이래. 왜? 그러다 보면 대표가 파평윤 씨.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3그룹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잘못 건드리면 골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대장주 주도주급 종목이 아니라 어설프게 올라온 종목군들은 잘못 건드리면요 손실이 거의 높은 확률로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시 테마주들의 특징이에요. 꼴등 그룹주 3월에 애니능률, 뭐 푸른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그냥 일부만 생존하고 맞아요. 대부분의 후발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본 시즌, 본 랠리 나왔을 때 죽습니다.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선별적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고 시장의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꼴등 그룹주는 조심해야 된다. 대선 시즌에 대선주를 안 하면 트레이더로서의 자격이 없죠? 정해져 있는 스케줄. 네, 스케줄. 그리고 정해져 있는 종목들. 이 스케줄이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예, 이 스케줄도 중요하고 주식시장의 백미가 정치 테마예요. 맞습니다. 저희 허브금지 TV는 정말로 안정적인 종목만 투자하거든요.
진짜 안정적인 종목을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정치 테마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50% 수익권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커도 그 리스크가 노출이 되기 전에 사면 돼요. 지금이야 뭐 위아래 등락폭이 크니까 리스크가 큰데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주만큼 고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이 대한민국 시장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한민국 수장을 바꾸는 이벤트거든요. 5년에 한 번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선주 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사실 도박이겠죠. 그렇죠. 종목을 잘 잡아야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방기분께서 나오셔갖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밤에 나 안 해.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팔지도 못할 정도로 점으로 쭉쭉쭉쭉 떨어졌던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 나 방기문이랑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해서 오늘 올라갔는데 내일 하한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선별적으로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후보에서 내려오는 게 악재 가장 큰 악재. 그렇죠. 그렇죠. 대선 출마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거는 상관없이 던져냅니다. 왜냐면 근데 그만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할 만한 매력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관리 잘 하고 자, 이제 눌려줄 때 매수해야죠. 고점에서 막 추격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원희룡 도지사 같은 종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거나 아니면은 지지율에서 1등하고 2등하는 이런 인물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나름 그래도 안정장치 걸어두고 하는 거고 진짜 얘도 대선에 나갈 거야 해서 막 유승민, 홍준표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 종목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중에 지금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부터는 선별적인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 정도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패턴이라든지 특징 혹은 우리가 대선주를 바라보면서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있는지. 대선주 하면 인맥주, 정책주 순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요. 이 인맥주가 제일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이사, 혈연, 지연 이런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매매를 하고 인맥주들 고점 왔었을 때는 이제 정책주가 움직여주거든요. 정책주 올라갈 때쯤 되면 인맥주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워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고 정책주 위주로 포트 담았다가 정책주도 못해도 한 10월에서 11월쯤이면 매도 포지션 잡고 정책 테마는 이제 안 봐야죠.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대선이 내년 2월인가 그럴 3월, 거예요. 2, 3월, 투표가. 그 전에 한두 달 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더라도 그 정도 앞에서는 대선주는 이제 네.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항상 인맥주를 먼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정책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정책주 움직여줄 때는 인맥주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10월에서 11월 그리고 내가 진짜 뭐 그래도 좀 더 보겠다라고 하면 못해도 12월에서 1월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포트에 있으면 안 돼요.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게 테마주이기 때문에 기대감의 수치만큼만 먹고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것만큼 정치 테마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선만큼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이 있는데요. 서울시장도 약간 관련주들이 있나요? 있죠. 뭐 오세훈이랑 네, 안철수 그다음 네, 박영선이 맞습니다. 좀 핫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세훈 쪽으로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됐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주들이 이제 다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미 끝난 거예요. 보궐은. 보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보궐 관련주들이 뭐 마지막 불꽃은 남아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을 상방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기술적 이 반등 정도를 정도. 보고 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오세훈 시장 단일화 딱 되는 그 시점부터 그 보궐 관련된 종목들은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단기 100% 올랐어요. 단기 2배 올랐어요. 네. 오세훈 같은 경우는 단기 2배. 100% 올랐으면 고점 대비해서 33에서 55%까지 쭉 나와줘도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정치 테마가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죠? 맞아요. 여기서 잘못 예. 들어가면은 그냥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꼴이 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당선됐을 때 네. 그 대선주들도 핑크빛으로 영원히 함께 가는지. 아니죠. 끝나죠. 끝나죠. 네,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오래 끌고 가도 12월, 1월 봅니다. 진짜로 끝까지 내 주먹 꽉 쥐고 가져간다고 해도 12월, 1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후죽순 나와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물에 대한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오면서 정책주가 움직이는 거고 인맥주가 죽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막 싸울 때 바이든이 공약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올라갔다가 바이든이 딱 대통령 되니까 쭉 떨어져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뭔가를 공약을 했어. 그래서 얘를 지금 투자를 할 건데 그 투자가 집행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대통령이 됐어.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나올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투자한다, 예산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배분이 되거나 정책에 어떤 돈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꼬리를 달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 아무리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와줘도 그 역사적인 대선 이슈로 엮여서 올라가줬었던 그 역사적인 고점은 못 올라가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설거지에 그 반등을 먹느니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하느니 가만 안 하는 게 낫죠. 맞습니다. 네, 이건 차라리 그냥 딱 대통령 당선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종목들을 다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선으로 연결됐던 종목들 싹 다 조심하면 됩니다. 매매할 종목 많으니까 네. 굳이 뭐 그때 가서 끝물에서 놀 필요 없잖아요. 신선하고 프레시한 종목으로 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은 이제 3년 정도 있다가 쳐다보면 될 거예요. 최소 3년. 네. 하는 있다가 최소 3년 있다가. 약간 루틴 같은 게 있네요 또. 네, 아, 그렇죠. 있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후보마다 관련 대선주들이 엄청 많이 엮여 있잖아요. 몇 네네. 개씩 있는데 그것들이 다 12월까지 동시에 다 올라가는 건지.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인맥이 움직일 건데 그 인맥 안에서도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학연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지련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혈연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조정을 받고 또 얘가 올라가면 얘는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이 움직이면서 그 인맥주들이 전체적으로 눌림을 받을 때 정책주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큰 파동 안에서 또 작은 파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대선이 조금 핫해졌다. 그러면은 우후죽순 다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10종목, 20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들 다 상한가다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들 빠져서 이재명 관련주들 안 갈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들도 나중에 다 움직여줘요. 그게 대선주의. 그러니까 너 올라가? 나 잠깐 쉴게. 나 올라갈게. 너 잠깐 쉬어. 나 또 올라갈게. 너도 잠깐 쉬어.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너 이거 치고받고 막 싸워도 둘 다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테마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의 원웨이 방향성을 잡는데 잘못됐어요. 정치 테마는 쌍방향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것도 약간 지향 회랑 같네요.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는 그 이낙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3개 갖고 있잖아요. 이낙연 하나 60% 수익, 70%인가요 지금? 지금 70, 80 그 정도 됩니다. 7, 80 수익 구간 있고 저희가 인맥주로 잡은 것도 지금 못 먹어도 4, 50%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한 시즌 사이클 왔으니까 제대로 챙겨서 가야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